2018년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면 남북 간의 긴장 상태가 굉장히 고조되고 특히 북미 간의 미북 간의 그런 긴장이 굉장히 고조된 상태에서 그나마 물꼬가 좀 터가지고 평양에까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가지고 이제 합의를 이룬 것의 부속 합의가 이제 그 9.19 군사 합의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졌는데 아마 굉장히 박수를 치는 분위기였지만 우려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저부터도 그랬지만 하여튼 그러면서도 그래도 그 전에 우리가 뭐 한두 번 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 손을 잡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좀 더 원칙을 지켰으면 잘 됐을 것 같은데 원칙을 어느 순간부터 풀더니 북한한테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식이 되고 거기서 부작용이 많이 나와가지고 현재 이제 이 9.19 군사합의가 결국은 북쪽에서 파기를 선언하는 이렇게까지 됐는데 지금 와서 뭐 다른 거는 모르겠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우리가 국방과 안보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이스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하고 싸우려고 들지 말고 북한하고 싸우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긴장이 오히려 고조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과연 이게 맞는지 그거는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들은 안보에 관심을 좀 갖고 우리 국방을 좀 지지를 해줘야 되고 안보와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투에서 승리하겠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전쟁이 나지 않도록 내실을 좀 기하겠다. 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처음에 그 문정부 때도 보면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쏘면 우리도 쏘고 뭐 그런 거 기억나세요? 그거는 그 전에 있던 박근혜 정부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북한한테 우리가 비록 진보 정부지만 너희가 평화를 깨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는 거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 원칙을 계속 고수를 했어야 돼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약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오는 거에 몰두해 있는 듯한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제가 가장 하여튼 지금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싶은 거는 그 두 어부 돌려보낸 겁니다. 이거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반인륜적인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살인을 했든 뭘 했든지 간에 우리 감옥에 있어야지 어떻게 북한으로 보냅니까? 그래서 거기 가면은 분명히 사형당하는데 그것도 우리처럼 사형하는 것도 아니고 태워 죽이거나 총으로 쏴 죽이거나 무슨 공개적으로 목을 매달아 죽이는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회로 돌려보내냐고요. 그래서 그거는 무슨 이유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원칙을 그거는 어떤 안보적인 원칙을 떠나서 우리 국가 정체성의 원칙을 깬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이건 어떻게 이런 일을 있을 수가 있나. 영어로 말하면 tit for tat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냥 하면 되잖아요. 북한이 GP를 복원하면 우리도 GP를 이번에 복원할 때 사실은 그 유인 GP가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는 GP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저는 그 10개에 대해서는 무인 GP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무인 GP라고 그러면 사람은 안 들어가고 그 10개면은
대략 한 1000여 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거기다가 고성능 카메라, 그다음에 고성능 장비, 그다음에 무인 기관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해주면 오히려 더 무섭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그렇게 좀 해서 병력도 좀 세이브하고 더 능률을 올리는 이런 거를 좀 하면서 대응을 하고 굳이 그냥 대외적으로 꼭 그렇게 발표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뭐 시원한지 모르겠는데 그 시원함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할 각오를 해야 돼요. 북한이 지금 하나 올렸잖아요. 저거 뭐 한 서너 개 올릴 거고 저 사람들이 이제 기술이 계속 이제 날로 발전하니까 여태까지 갖지 못했던 능력, 즉 우리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무인기를 북한이 갖고 있고 또 무인기가 일반화됐잖아요. 드론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우리가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공권을 다 갖고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비를 하는데 이게 뭐 완벽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3개를 쏘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공위성의 질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뭐 지들 떠들기는 뭐 워싱턴을 봤다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거야 저도 뭐 지금 구글 어스 들어가면 볼 수 있는데 뭐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얼만큼 정교하게 또 정확하게 볼 수 있느냐 이건데 거기에 이제 러시아가 도와주는 여부가 이제 달려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를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소위 말해서 표적화, 어디를 때리고 난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우주로까지 전쟁 영역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공위성을 올리면 우리를 보는 것과 그다음에 통신용으로 쓰이는데 그거 외에 공격용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이 공격용은 뭐냐면 우리의 위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위성을 때려버리면 우리가 통신이 마비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적을 못 보는 사이에 하는데 우리는 물론 미국하고 또 이제는 일본하고도 교류를 하기 때문에 이걸 다 북한이 공격하기는 쉽지 않지만 하여간 이제 우주 영역까지 전쟁이 넓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거는 한 2주 내지 3주를 연속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굉장히 짧게 해요. 그럼 예를 들면 속옷을 3벌을 넣고 다녀야 최소한의 작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훈련을 짧게 하면 어떻습니까? 안 가져가죠. 그렇죠? 그냥 입고 있다가 끝나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러한 여러 가지, 또 예를 들어서 치약 칫솔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훈련을 짧게 하면 안 가져가죠. 훈련을 짧게 하면 비누도 안 가져가고, 훈련을 짧게 하니까 전쟁은 보급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보지만 그런 보급을 훈련을 해야 되는데 시범적으로 야 요렇게 하는 거야 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물자를 갖다 주고 장비를 고치고 이런 거는 안 해보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훈련을 짧게 하면 기름을 계속 갖다, 실제 작전 같으면 기름을 계속 갖다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훈련을 짧게 하면 한 번 탱크에 연료를 충만하면은 그 짧은 기간은
충분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동안 이거 근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자꾸 그쪽 탓하고 뭐 이쪽 탓하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 전부터도 이랬어요.